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오늘도 주식 공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마지막 퍼즐,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로 본격 반등에 올라선 삼성전자가 왜 이 패키징을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지입니다. 둘째,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첨단 패키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입니다. 셋째,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반전 카드는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밝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올해 전체적으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고 그 흐름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올라탄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7세대 제품인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을 반등시킬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그룹 같은 글로벌 최정상급 고객사를 최첨단 공정 고객으로 잇따라 유치한 덕분입니다.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두 개의 큰 엔진은 이미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퍼즐인 첨단 패키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키징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잘 모아서 연결하고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2.5D 패키징은 칩과 기판 사이에 아주 얇은 막 형태의 연결다리를 넣어서 칩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칩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칩들을 얼마나 잘 모아서 연결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왜 이 패키징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가속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인공지능 가속기는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를 바로 이 2.5D 패키징으로 한데 묶어서 만듭니다. 즉, 패키징 기술이 좋아야 인공지능 가속기 전체의 성능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자사의 파운드리,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을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이른바 턴키 전략을 강점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다만 오늘 기사는 솔직한 현실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체 2.5D 패키징 기술인 큐브의 누적 출하량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5D 패키징을 활용하는 고객은 미국의 IBM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등으로 파악됩니다. 아직은 초기 물량이나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은 갖췄지만 대형 고객사를 본격적으로 확보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퍼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는 자체 2.5D 패키징 기술의 생산 능력을 지난해 말 월 3만 5천 장 수준에서 올해 말 13만 장 수준까지 크게 늘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자사의 패키징 기술을 본격 상용화하고 있는데 구글이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양산에 인텔의 기술을 채택해 내년부터 양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건 후발주자에게도 기회의 문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반전 카드가 등장합니다. 삼성전자는 2.5D 패키징의 개발 방향을 기존 방식에서 패널 레벨 패키징, 줄여서 PLP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PLP는 넓은 사각형 패널 위에서 패키징을 진행하는 공정입니다. 기존에 쓰던 둥근 원판 위에서 작업하는 방식보다 면적이 훨씬 넓고 칩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높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둥근 쟁반 위에 사각형 물건을 올리면 모서리 공간이 버려지지만 처음부터 사각형 판을 쓰면 공간을 알뜰하게 다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PLP 방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칩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칩이 커질수록 넓은 사각형 패널을 쓰는 PLP 방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즉,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초대형 칩을 위한 시스템 온 패널이라는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 415mm, 세로 510mm라는 대형 크기로 개발 중입니다. 미래의 큰 칩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판을 새로 짜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엔진인 고대 역폭 메모리는 엔비디아향 HBM사 양산과 출하량 3배 확대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인 파운드리는 글로벌 고객사를 잡으며 하반기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인 첨단 패키징은 기술은 이미 갖췄고 이제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PLP라는 미래지향적인 카드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두 엔진이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짚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패키징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미 앞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PLP와 시스템 온 패널 같은 신기술은 아직 본격 양산 단계가 아니라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술들이 실제 대형 고객의 인공지능 칩에 채택되기까지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변수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패키징과 한 번에 묶어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통합 경쟁력은 대형 고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칩이 커지는 시장 흐름이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PLP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미래 기술로 단번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 2.5D 패키징의 대형 고객사 확보 소식입니다. 빅테크의 인공지능 가속기에 채택되는 첫 사례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PLP와 시스템 온 패널 기술의 상용화 진척입니다. 셋째, 고대 역폭 메모리 출하량 3배 확대 계획의 실제 진행 상황입니다. 넷째, 파운드리 사업의 하반기 흑자 전환 여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는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개의 큰 엔진은 이미 힘차게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 퍼즐 하나를 맞추면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첨단 패키징에서 아직 대형 고객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상화의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조각을 맞추기 위해 PLP라는 미래 카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퍼즐을 이미 맞춰낸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조각, 첨단 패키징의 대형 고객을 삼성전자는 과연 언제 손에 넣게 될까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같이 급격히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한 가지 차이가 나중에 1년 후, 5년 후의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주분들은 어떠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빨간 화면의 차트를 봐도 어떤 분은 도망가시고 어떤 분은 쳐다보자마자 겁에 질려 팔기 급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준의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가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삼성전자를 사신 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침착했던 분, 2022년 메모리 불황의 끝자락에서 자리를 지키셨던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남들이 도망갈 때 어떠한 자신만의 기준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역사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022년 10월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진짜 끝났다는 말이 시장을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결국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뉴스와 유튜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시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파시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러는 사이 손실은 쌓이고 기회는 매번 놓치게 되죠. 반대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오를 때 차분히 지켜보고 빠질 때 조금씩 담으시고 다 회복된 뒤에는 비중을 줄이십니다. 이 차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나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준의 차이입니다. 오늘같이 많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날,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준을 만들기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그 기준, 사실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일부터 가족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거시경제 지표, 외국인 수급, 글로벌 뉴스까지 하나하나 따라가실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 하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폭락 국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에 기다리고 어떤 신호에 움직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한 화면에서 정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공지능, AI 보조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AI 보조지표는 이 종목 사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흐르는지, 지금이 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구간인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해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었지만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간 AI 보조지표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즉 국장의 흐름에 맞추는 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해 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사용 기록이 이 AI에 더 정교하게 국장의 흐름과 패턴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국장을 맞추는 확률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테스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는 지표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타 테스트 단계라서 100%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한꺼번에 보내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의 후기와 프로그램에 각자만의 꿀팁이 담겨있는 텔레그램 공유방이 있으니 공유방에도 들어오셔서 후기와 정보를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있는 분과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분, 1년 뒤 이 두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시는 출발선에 이 자료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부의 가장 큰 이동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호황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부의 재분배는 폭락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도망갔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년, 3년, 5년 뒤에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몇 년 뒤 누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답이 정해지셨다면 지금 그 한 걸음을 떼시는 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같은 패닉 장세가 진정된 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등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